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HLB 오늘 주가는 일단 잘 마감이 됐어요. 어제 하락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반등 흐름 만들어내 줬고요. 매매 동향 확인해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또 11만 주 매수를 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외국인 기관 애들 요거 그저 뭐 개인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투신에서 16만 주 어제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디서 매도가 나온 걸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어딘지는 감 오는 데가 없고 일단 모아놨던 물량을 좀 던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신들도 투자 신탁이죠. 그죠?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해서 결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투신 애들도 분명히 3, 4만 원대 잡아놓은 거 많을 거예요. HLB 물량들을. 요때 좀 던지면서 어제 좀 하락이 좀 더 격화되지 않았었나?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4시가 시작됐네요. 그래서 좀 어제 격한 하락이 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9,000원짜리가 우리 지지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구간에서는 항상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겁먹지 말아라.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저는 항상 그 취미가 시나리오 짜는 거거든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짜냐면 이게 맞든지 틀린지 계속 시나리오 짜는 연습을 해요. 근데 HLB도 제가 계속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를 짜냐면은 우리 과연 이 CRA를 받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CRA를 받았던 부분들. 자, HLB가 일단 얘기를 했던 부분이 비모와 그다음 CMC에 대한 부분 때문에 CRA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 HLB가 사실 FDA에서 보낸 공문의 이제 원본을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본에는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HLB가 공개를 할 때, 그러니까 제 뇌피셜입니다. 공개를 할 때 비모와 CMC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요걸 메인으로 이것 때문에 CR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뭐요? HLB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제 생각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공개함으로써 그죠? 이제 비모가 해결됐고 CMC만 해결되면 되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요거 두 가지가 해결되면 HLB는 결과적으로 CRL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CRL에 대한 부분은 일단 비모 해결됐죠. 남은 게 CMC란 말이야. 근데 HLB가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CMC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지 안 할지 생각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CMC 일정을 왜 또 공개를 안 하죠? 비모는 공개를 하면서 뭐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게 너무나 HLB가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만약에 CMC에 대한 항서제약 쪽에서 그죠? CMC에 대한 만약 부분이 뭔가 잘 안 됐어도 이거는 뭐다? CMC는 어차피 일정 공지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최근에 인수한 릴레이 테라피틱스 있죠? 그쵸? 라이센스 인한 거 후보물질 4008 요거를 통해서 요거 바로 FDA에 사용 승인 신청 넣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사용 승인 넣으면서 이걸 오히려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주가가 올라가겠냐? 왜?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왜? HLB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가를 잘 올려요. 재료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건 주가를 올리려고 일단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를 만들어서도 주가를 밀어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3월 20일과 그리고 6월에 발행한 전환사채 이 900억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00억을 빌려준 애들이 절대 바보가 아닐 거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듣고 돈을 빌려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과거의 기사를 잠깐 볼까요? 자, 저는
HLB가 얼마나 무섭고 강한 세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2019년 6월 달에 이때 하한가 갔죠. 진양군 회장 임상 실패 아닌 지연이다. 성급한 시장 판단이 아쉽다라고 얘기 나왔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리보세라닙이 위암 관련돼서 글로벌 3상 실패가 아닌 지연일 뿐이라며 시장의 성급한 판단에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리보세라닙의 효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추가 임상을 통한 신약 허가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강조했다. 진양곤 HLB 회장은 29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주주 호소문에서 너무나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불변의 밤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회장은 나를 포함한 우리 임직원 그리고 주주들 모두 너무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만큼 충격도 컸다면서, 하지만 언론 기사는 일관되게 임상 실패라고만 정의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 근데 지금 일단은 결과가 다 나왔죠. 2019년 뒤에, 그죠? 지금이 2024년인데 위암 어떻게 돼? 실패했어요. 그죠? 실패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상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저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임상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언론 기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임상 실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일단 보면 중요한 부분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래서 보면은 해석에 따라 프레임에 따라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 언론의 정확한 워딩을 특별히 구타했음에도 실패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 HL 주주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와, 진짜 기자들 악질이다. 이건 실패가 아니고 지연이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뭐가 생긴다? 반발심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거는 실패가 아니야, 지연이라는 시장의 심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미국과의 통화와 긴급 설명회까지 짧은 시간이었으나 단어 선택이나 문장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내가 작성한 자료를 수차례 수정하고 그대로 읽었다며, 만약 지금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냥 인성 실패라면 정확한 워딩을 부탁할 이유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현재까지 확정된 산라인 중 가장 핵심적인 지표 두 가지는 양호했다. 이로써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만 이번 임상이 당초 기획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이로써 FDA 허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내부 판단이다. 라는 것이 긴급 설명을 통해 전달한 핵심 설명이다. 그는 약효를 입증했다 하며 우리 스스로가 제시한 임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임상 전문가의 견해로 이를 투명하게 밝힌 것이라며, 소규모 추가 임상을 진행한다면 이번 임상의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시판 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 근데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거 나가리 됐죠. 말은 이렇게 청산유수예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건 간에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HLB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명의 내용에는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함께 있었던 것이라며, 설명의 내용을 듣고 원문을 제대로 살펴봤다면 아마도 리보세라닙 효능은 확인했으나 이번 임상이 의도한 목표치에는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표현되는 게 맞을 텐데, 그보다 임상의 효능이 확인됐으면 뭐 해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 받아야죠. 승인 못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효능이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시장이 듣고 싶은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실망과 함께 무기력을 느끼게 된다라고 썼다. 자, 이게 바로 뭐요? 여러분, HLB가 선동을 잘하고요. 선동을 잘하고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이끌어서 주가를 부양을 잘한다는 거. 왜? 잘 봐봐요. 자, 이렇게 임상에 실패를 했는데 6월 29일 실패를 했는데 가봐봐요. 봐봐봐. 6월 29일 봐봐. 뭐 했어? 실패를 했어. 6월 29일에 실패를 했어. 그 주가 어떻게 했어? 빠졌어. 빠졌단 말이야. 근데 다시 어떻게 돼? 여기서 올라와요. 귀신같이, 그죠? 귀신같이 언제부터? 9월 30일부터 주가가 올라와. 자, 어떻게 올라왔어? 여기서 보면은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자, 그는 어차피 유럽 종합계 에스모를 통해 모든 데이터가 공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임상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임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리보세라닙 효능의 문제가 아니라 임상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해프닝 때문 아닌지 모든 게 확인될 것. 결과적으로 5년이 지난 지금 위암 관련돼서 승인됐습니까? 승인됐어요? 승인 안 됐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여기서 5배가 올랐어요. 단지 뭐 하나로?
기대감 하나로. 기대감 하나로 5배가 올랐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HLB는 이 심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HLB의 의지만 우리가 확인한다면 버텨내면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것도 일단 우리가 보면, 자, 그러면서 이번 임상 결과가 리보세라닙 효능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 사유라면 항서제약 주가가 어떻게 그토록 안정적일 수 있겠느냐 반문했다. 리보세라닙을 중국에서 5년째 판매하고 있고 리보세라닙 기반으로 수많은 임상을 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항서제약 주가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일단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요? 무조건 이거는 효능이 있다,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임상은 0.5로 발견하고 이를 1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0.8을 1로 만들려던 게 이번 임상의 목표였으나 결과적으로는 0.9에만 도달한 것. 이것이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한 나의 해석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5년 동안 0.9에서 1을 못 가고 있다라는 건가요? 응? 그러니까 실패라는 단어를 포장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HLB가 포장을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포장 하나는 세계 넘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HLB 안티 같지만 안티 아니고요. 저는 HLB 3만원대부터 계속 오른다 해가지고 13만원까지 올랐다고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하게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식을 분할 매도해야 된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드린 이유는 뭐냐면 HLB의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건데 저러한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100% 승인 될 거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7만원 하던 주가가 만약에 20만원까지 갔다고 쳐. HLB가. 응? 3배 올랐다고 쳐. 그럼 여기서 승인을 받았을 때 과연 점 상한가 갈 수 있을까요? 점 상한가 갈 수 있을까? 승인 받았을 때? 못 가요. 못 가. 근데 반대로 실패했을 땐 어떻게 될까요? 점 상한가 3번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리스크 측면을 보더라도 뭘 해야 되는 거야?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4, 5년 동안 HLB 들고 수익 난 적 많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왜 매도 못했어? 더 갈 거라는 욕심, 그 욕심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매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CMC에 대한 일정을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이미 HLB가 얘기를 한 거는 CMC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면 공개하겠다라는 거, 잘 안 나오면 공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자,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HLB 그 텔레그램 방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이때 비모 실사 중이며 자세한 상황은 신문 보도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뭐요? 비모 실사에 대한 부분 이후에 비모 끝나면 결과 보도합니까? 회사 측에 현재 논의된 바 없다. 비모 잘 나오니까 뭐 했어요? 공개했죠. CMC 실사 중입니까? 비모 끝나고 일정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비모가 11월 중순에 끝났죠. 그럼 지금 CMC 일정이 아마 잡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여기선 전략적으로 CMC 일정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CMC가 잘 나오면 어떻게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 현재 논의된 바가 없다. 잘 나오면 공개하고 잘 나오지 않으면은 라이센스 인을 한 약물로 주가를 부양해서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땐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시가 뭐가 떴네. 정기주총에서 아마 CMC에 대한 일정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도 주가를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 항상 시나리오를 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정기주총에서 진영걸 회장 나와서 CMC 잘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상승 플레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연말부터는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CMC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또 어떤 걸 만들어낼 거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주총에서 CMC에 대한 내용 발표할 거래 이러면서 기대감을 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주총에서 딱 어떻게 CMC 완벽했습니다 하는 순간 빠바바방 올라가겠죠.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다 정리해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부터 올라갔을 때
어떻게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는지 이 리스크 관련된 부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도 타점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자산이 10억이 있어요. 그냥 주식 자산만 10억 있다고 합시다. 현금이 10억이 있어서 이거 주식으로 잃어도 되는 돈이야. 그쵸? 이 사람의 1,000만 원의 가치와 내가 주식 자산이 1억이야. 그죠? 이 사람이 현금, 이 사람의 1,000만 원의 가치와 가치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요. 다른 가치. 이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리스크에 대한 무게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A라는 종목에 투자했을 때 리스크는 100분의 1이에요. 1,000만 원이니까. 다 잃어도 뭐요? 100분의 1 리스크다. 근데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리스크는 10분의 1이에요. 날렸을 때 타격은 틀리단 말이야.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셔야 돼. HLB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 수익 나는 사람 300%? 있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200% 300%.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오래 들고 있는 만큼 수익을 더 내야겠다라는 부분. 좋은 부분이에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익률을 뱉어내는 구간이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4, 5년 동안. 수도 없이 있었죠. 수도 없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도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기다린 시간. 더 갈 것 같은데. 내가 기다린 시간. 아까우니까. 이거 이만큼 기다리고 이거 먹어야 돼? 더 먹어야지. 이런 욕심. 근데 이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수익이 300만 원 생겼어. 엄청난 수익이잖아. 거의 그죠? 거의 400이 됐어.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하면 되냐면 2분의 1만 팔면 되거든. 내 원금 100에다가 내 수익 100. 그죠? 이거 2분의 1이잖아. 그럼 나는 원금의 2배를 벌었어. 맛있는 거 사 먹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 200이 또 남았어. 그쵸? 총 이제 400이니까. 이걸로 뭐요? 이거는 팔든 이거는 빠지든 오르든 다 내 돈이야.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거 저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해야 돼. 매도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식에서 뭐 한다? 수익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사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유일하게 HLB가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 또한 사실상 그 사이사이에 CB랑 BW를 팔아먹고 발행하고 이런 거 많이 있던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좀 대응을 해서 언제 어디서 매도 타점을 좀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위에 번호 남겨놨죠. 위에 번호로 HLB 입장이라고 딱 5글자 남기셔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방 무료니까 꼭 같이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스크.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는 연습.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같이 좀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초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좀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3월 26일 그리고 5월 14일 HLB가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승인 받기, CRL 받기 이거래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뭐죠? 2분의 1 매도해라. 매도하고 우리가 일정을 생각하자. 10월에 위고비 상륙 비만 치료제 잡아놓자. 대화제약 대봉 LS 얼마? 27,000원. 얼마에서? 9,000원에서 3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CRL 받아가지고 하한가 2번 갔죠. 이 하한가 2방을 피하면서 익절한 2분의 1을 돈으로 3배의 수익을 발생시킨다. 요게 현명한 투자 아닐까요? 뭐 이건 제 기준, 여러분들의 기준 스스로 만드시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IRA 법안 관련돼서 2차전지가 많이 올랐다 빠졌죠. 보면은 뭐 리튬 왜 중국산 원자재와 뭐요? 중국산 원자재와 장비 요거를 막으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이 원자재랑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뭐 금양 들어보셨죠? 50배 올랐어요. 하이드로리튬 40배 올랐어요. 말이 안 됐죠. 근데 이 종목 다 어떻게 다 원점 회귀하고 있습니다. 왜 올랐으니까? 기대감으로 올랐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HL 바이오잖아. 그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HLB도 수혜를 받는단 말이야. 요 부분.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엘레바 자체가 미국 회사기 때문에 크게 견제받지 않을 거예요. 생물보안 통과되면 중국산 원료 의약품과 CDMO 규제하는데 이거 우리나라로 반사 이득 온다 안 온다? 반사 이득 온다. 반사 이득 오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반사 이득이 오면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반사 이익이 오면 금양 같은 종목,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50배, 40배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이 종목 100% 갑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셔라. 흐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급등한 종목들이랑. 그래서 요거 제가 히든으로 영상 마지막에 넣어 놓을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HLB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물량을 털어가는지 이러한 기법들 다 전달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은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히든 종목 그리고 기법 자 요게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